자, 오늘 살펴볼 단지는 파주 운정 3지구에 위치한 A5 블럭입니다.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라는 단지에서 무순이 한 세대가 나왔어요.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입주 시기는 23년 12월. 벌써 입주한 지 2년이 넘은 단지죠. 세대 수는 1900세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물량은 84 타입 한 세대예요. 4배의 판상형이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그때 그 시절 분양가 그대로 4억 3천. 청약 접수는 1월 26일 금요일 날 합니다. 자, 필요 자금은 얼마 들까요? 실거주하면 7천 정도, 전세를 주면 1억 5천 정도. 특이사항으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은 모두가 가능합니다. 시세 차익은 약 1억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제한사항은 실거주 의무 없어요. 전매 제한도 3년 있었지만 다 풀렸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한 단지다 보니 계약금 이후 1개월 만에 바로 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려도 1개월 시간이 필요하고요. 실거주할 때도 1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요거는 꼭 유념하셔야 돼요. 자,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정보 한번 보고요. 배치도 평면도 자금 계획, 마지막 입지까지. 자,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자, 들으고 싶은 부분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청약 정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격 요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즉, 세대주, 세대원 둘 다 가능하단 말이죠. 자, 전매 제한은 3년이었는데 벌써 이제 입주가 되어서 전매 제한 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야, 너무 좋죠? 일정을 보시면 자, 사후 모집 공고일이 20일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이 20일 화요일로 가고요. 접수일은 26일 월요일 날 가고요. 당첨 발표 29일 목요일. 계약 체결이 2월 10 화요일인데 요 계약할 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총 소요 비용의 10%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계산하면 약 4,50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4,500만 원 정도는 수중에 웬만하면 갖고 계셔라. 자, 그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상자를 한번 또 볼게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즉 세대주, 세대원 다 되고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자, 청약통장 필요 없고요. 그리고 공급세대주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900%니까 한 세대를 뽑으니 예비 10번까지 주겠죠. 분양가랑 소요 금액을 보겠습니다. 야, 84A 타입으로 나왔고요. 분양가는 4억 3천 정도. 와, 정말 저렴합니다. 발코니 금액도 430만 원밖에 안 돼요. 와, 34평인데 역시 공공택지 분양이다 보니 정말 발코니 확장도 저렴합니다. 유상 옵션을 보시면 약 1670만 원 정도예요. 야, 옵션을 많이 선택하셨죠. 시스템 에어컨 너무 좋고요. 중문 꼭 필요하죠. 현관 청정 시스템, 엔지니어드 스톤 요거는 고급화를 살짝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아트월까지 했네요. 폴리싱 타일까지 바닥도 번쩍번쩍한 폴리싱 타일을 깔았어요. 그리고 안전망까지. 야, 이거 보면 확실히 전 계약자가 실거주를 할 거다라고 한 옵션인 게 보이죠. 그래서 옵션 금액은 많지만 사실 지금 이 옵션을 넣으려고 하면 곱하기 2배는 듭니다. 왜냐? 인건비랑 자재비가 올라서요. 그래서 이거는 옵션도 정말 먹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34평 아파트 신축에 들어갔는데 엔지니어드 스톤 똑같이 주방벽, 상판, 아일랜드 식탁 추가하는 데만 이 옵션만 거의 1,000만 원 줬습니다. 그 에어컨도 요새 6대 하려면은 거의 돈 1,000만 원 들죠. 이것만 해도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소요 금액을 따져보면 자, 분양가, 발코니, 옵션 합치면 약 4억 5,100만 원이 나오더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10% 4,500만 원은 당장 계약 때 필요합니다. 왜냐? 계약 때 10%, 계약 때 10%, 계약 때 10%다 계약 때 10%를 내니까요. 다음으로 배치도를 살펴보죠. 자,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는 자, 요 마을 안에도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요걸 한번 확대시켜 봤습니다. 보시면 대형 세대답게 정말 동이 많아요. 이 중에서 11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12동은 여기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최고층이 25층까지 위치해 있어요. 그 중에 14층입니다. 14층 5호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맨 끝쪽 라인이에요. 14층 5호. 딱 봐도 남서향을 보죠. 요거 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105동하고 106동이 가로막혀 있어서 사실 이 아파트가 살짝 시야를 가려요. 그래서 105동이 바로 우측을 가리고요. 106동이 저 끝에 좌측을 가립니다. 그래도 여기 주변 바로가 경의로라고 해서 도로가 크게 있죠. 이 경의로를 바탕으로 쭉 뻥뷰는 가능해요. 그래도 동과 동 사이에 낀 동치고는 뷰가 나쁘지 않다. 게다가 중층인 것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자,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죠. 와, 4배의 판상형입니다.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조죠. 4배의 판상형 한번 보겠습니다. 4배의 판상형이란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4배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이것처럼 남서향이면 모든 방도 남서향이 나와요. 그래서 거실 뷰가 요렇게 나오면요, 모든 방도 이거랑 비슷한 뷰가 나옵니다. 자, 역설적으로 한강변에 4배 1로 짓지 못하겠지만 한강변에 4배 1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실에서 한강뷰가 나오면 모든 방이 한강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강에서는 4배 1로 안 짓죠. 다 2배 1로 짓습니다. 왜냐? 최대한 많은 세대들이 거실에서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 요렇게 투베이로 지어서 거실, 안방, 거실, 안방 해서 한강을 볼 수 있는 세대를 최대한 많이 뽑죠. 자, 그리고 판상형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판상형은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일직선에 있고 가운데 복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복도와 거실과 주방이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원체적으로 주방과 거실이 넓긴 하지만 시각적으로도 거실과 주방이 생각보다 넓어 보입니다. 주방에서도 거실을 바라보면 이 거실이 복도까지 거실로 보이거든요. 반대로 거실에서 주방을 봐도 이 복도까지 주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배의 특징이 방 3개가 밑으로 깔리다 보니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게 나옵니다. 타워형보다는 확실히 4배의 판상형의 드레스룸이 정말 넓게 나와요. 여기도 보셔도 이 드레스룸 크기가 거의 과장 보태서 안방만 하죠. 자, 그리고 또 좋은 게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겠죠. 그래서 평면도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보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총 소요 금액은 4억 5천 정도입니다. 자, 이제 실거주할 때랑 전세 줄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실거주할 때를 보겠습니다. 자, 실거주할 때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왜냐? 분양가가 5억 미만이라 정책 대출도 활용 가능해요. 먼저 은행 재원부터 보겠습니다. 은행 재원은 LTV 70까지 해줘요. 왜냐? 비규제 지역이라. 근데 이거는 분양가 기준이 아닙니다. 매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주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입주를 한 단지죠. 벌써 실거래가도 찍혔습니다. 5억 7천으로 찍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수적으로 감정평가액을 5억 5천으로 잡을게요. 왜냐? 감정평가액을 많이 잡았다가 대출이 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5억 5천으로 잡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더 해줄 겁니다. 왜냐?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가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최대한 후하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LTV 70을 감정평가액 5억 5천을 잡으면 3억 8천이 대출이 나와요. 자, 이 3억 8천이 대출을 받기 위한 부부 합산 연봉이 얼마일까? 계산해 봤더니 7,3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요 7,300만 원의 계산 기준은 스트레스 DSR 당연히 적용했고요. 만기 30년에 금리 5% 기준입니다. 다 DSR을 깎아먹지 않는 신용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입니다. 자,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이 약 4억 5천이었죠. 여기에 대출 3억 8천을 받으면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자, 다음으로 정책 대출을 볼게요. 정책 대출은 크게 디딤돌과 보금자리.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분양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은행 재원은 감정평가액 기준, 정책 대출은 분양가 기준, 분양가가 4억 3천이었죠. 감정평가액이 5억 5천인데 지금 기준가 자체가 1억 2천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디딤돌 같은 경우엔 주택 가격 한도가 5억 미만이라 일반 신혼부부 생애 최초 모두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대출 금리는 2.85에서 4%까지 가고요. 여기는 LTV가 아니라 DTI를 봅니다. 자, DTI 개념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다른 영상에 다뤄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딤돌은 그런데 반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공제하는 거라 만약에 내가 계산을 했는데 대출이 약 2억까지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서 반공제를 또 공제합니다. 그러면 한 3, 4천만 원을 공제하면 원래 대출 가는 금액에서 3, 4천만 원이 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요 디딤돌보다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딤돌은 일반은 대출 한도가 2억, 신혼부부는 3억 2천, 신생아는 4억까지 나오네요. 생애 최초는 2억 4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엔 자, 주택 한도가 6억 미만이니 포함되죠. 그리고 대출 금리는 3점 후반대가 나옵니다. 여기도 DTI 60을 보고요. 여기에 대출 한도는 3억 6천에서 4억 2천까지 나오니 지금 은행 재원하고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여기는 분양가의 70%다 보니 분양가가 4억 3천만 원이다 보니 여기에 70%를 곱하면 약 3억이 맥시멈입니다. 즉 여기는 3억 8천이 나오는데 여기는 3억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현찰이 있어서 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된다 하시는 분은 정책 대출을 이용하시고요. 저금리에 나는 현찰이 별로 없다, 최대한 땡겨야 된다 하시면 금리가 높더라도 은행 재원을 가시는 게, 즉 자기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세 줄 때를 살펴보죠.
현재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있어요. 자, 2024년 8월 거래는 너무 오래전이니까 배제하고요. 최근에 거래된 게 4억에 거래됐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전세 시세를 4억으로 잡을 거냐? 안 됩니다. 이유는 627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졌어요. 즉, 분양 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납부할 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올 현금을 갖고 있는 세입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올 현금 세입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세를 낮춰야겠죠. 세입자가 올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전세 대출을 받습니다. 왜냐? 전세 금리가 싸고 요새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더불어 계약 후 한 달 내에 잔금을 입금해야 돼요. 그래서 세입자를 정말 빨리 구해야 돼서 정말 낮게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3억에 내놨어요. 야, 3억이면 정말 들어올 만하죠. 거의 30% 이상 저렴한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총 소요 금액에서 3억을 빼면 1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 전세는 사실 좀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세를 꼭 맞춰야 된다. 내 출장이나 아이 학교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3억에 내놓으시길, 당첨되자마자 내놔야 돼요. 자, 시세 차익을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최근에 거래된 게 있어요. 2025년 8월까지는 4억 8천인데 자, 연말 돼서 많이 올랐죠. 보면 5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그 이후 거래건은 없어요. 그래서 최근 거래가는 5억 7천이다. 그리고 호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호가인데 5억 4천부터 7억 3천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긴 중층이니까 지금 5억 4천짜리 호가도 저층이거든요. 근데 현재 무순위 세대는 14층 중층 4배이니까 최소 5억 후반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양가는 4억 3천, 총 소요 비용은 약 4억 5천인데 요거 두 개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1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이 1억 5천이니까 게다가 무순위 세대도 중층입니다. 옵션도 정말 잘 해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옵션을 지금 하려면 2배 이상 들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가지고 가야 된, 무조건 써야 되는 입지라고 봅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 지도가 운정 신도시입니다. 자, 가운데가 운정 1, 2지구. 그리고 요 빗금진 부분 있죠. 여기가 합쳐서 운정 3지구입니다. 자, 운정 1, 2지구는 4만 6천 세대, 운정 3지구가 나중에 생겼죠. 운정 3지구가 3만 2천 세대, 도합 7만 8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 운정 3지구 중에서도 요 우측편에 위치한,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보시면 여기가 바로 제일 풍경제 그랑퍼스트예요. 학군을 보시면 별 하람초는 150m, 별 가람중은 200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지하철은 중앙선 금룡역이 여기 있습니다. 약 1.5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도보로는 접근이 힘들다는 거. 그리고 상권을 보시면 주변이 정말 조용한 아파트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은 이 도로를 건너서 여기 가면은 상권이 그나마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좀 조용한 동네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어서 아이 키우기엔 정말 좋다. 하지만 지하철역도 멀고 파주라는 위치 자체가 서울과 좀 멀기 때문에 직주 근접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해요.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옵니다. 실거주 의무도 없어. 당장 1억 5천 시세 차익도 보여. 중층의 4베이 타입이야. 그리고 보유 2년만 하고 매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야. 와, 이런 물건이 있을까요? 정말 저는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에 계시는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쓰시길 바랍니다. 내 생활권이 파주가 아니다? 그래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 주면 되니까 물론 전세주의가 팍팍해요. 계약금 내고 1개월 만에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를 확 낮춰보십시오. 그럼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관심 갖고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파주운정 A5 블럭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구독해 놓으시면 앞으로 유용한 청약 정보 매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